서울 강남의 초호화 웨딩홀 르메르디앙은 그날 유난히 화려했다. 천장에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빛은 마치 별이 내려앉은 듯했고, 수백 송이의 하얀 장미가 뿜어내는 향기는 홀 전체를 감쌌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소리. 모든 것이 완벽했다. 아니, 완벽해 보였다. 단상 위에 선 강현우는 턱시도 안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28배 나이 물류창고 계약직으로 일하며 어렵게 버텨온 그에게 이 자리는 꿈만 같았다. 아니, 악몽에 가까웠다. 그의 곁에선 신부 설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다. 엘링턴 그룹 한국지사 회장의 외동딸. 현우가 감히 바라볼 수도 없었던 여자였다. 이제 신랑 신부의 가족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밝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먼저 신부 측 가족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엘링턴 그룹 한국지사 회장 브렌틀리 서 회장님이십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카메라 플래시가 폭발했다. 브렌틀리 서는 여유롭게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위압적인 체구와 카리스마를 자랑하는 그는 이 자리의 진짜 주인공이었다. 그리고 엘링턴 그룹 마케팅 이사 서민석 이사님. 라희의 남동생 민석이 느긋하게 일어났다. 손목에 100만원짜리 시계가 번쩍였다. 그의 입가에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다. 자, 이번엔 신랑 측 가족분들을 모시겠습니다. 홀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현우는 홀 구석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강도식. 50대 후반의 남자는 낡은 정장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었다. 주변 하객들의 명품 의상과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신랑의 아버지 강도식 씨. 성에 없는 박수 소리.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났지만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형님 아버지, 아직도 지방에서 창고 일하신다면서요? 민석의 목소리였다. 마이크가 꺼져 있지 않아 그 말은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대단하시네. 이 나이에도 현역이시라니. 순간 홀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몇몇 하객들 사이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진짜? 창고 직원이래. 그럼 신랑도 그냥 창고에서 일하던 애 아니야? 아버지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등이 더 굽어지는 것 같았다. 현우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아니, 불타올랐다. 라이가 황급히 그의 팔을 붙잡았다. 현우야, 그녀가 속삭였다. 지금은 참아. 괜히 분위기 망치지 말고. 현우는 라이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아니었다. 체면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자신의 결혼식이 망가질까봐 두려워하는 눈빛. 아버지를 지켜달라는 말은 없었다.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저 참으라고, 분위기 망치지 말라고 했다. 현우는 천천히 라이의 손을 뿌리쳤다. 그는 단상 위의 꽃다발을 조용히 바닥에 내려놓았다. 하얀 장미꽃잎이 흩어졌다. 홀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다. 현우는 마이크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다. 이 결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홀이 얼어붙었다. 플래시 소리마저 멈췄다. 뭐라고? 라이가 경악했다. 이 자식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브렌틀리 서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현우는 이미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가시죠. 현우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그 손. 두 사람은 홀을 걸어 나가기 시작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발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현우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다. 라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채로. 두 사람이 홀의 문을 나서자 빗소리가 들렸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원룸. 비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현우는 싱크대 위에 라면 냄비를 올려놓았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 오늘 하루 종일 들은 소리 중 가장 평화로운 소리였다.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작은 테이블에 앉은 강도식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내 앞길을 망친 것 같아서. 현우는 라면을 두 그릇에 나눠 담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아버지. 현우가 말했다. 오늘 제가 지킨 건 결혼이 아니라 제 존엄입니다. 도식이 고개를 들었다.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래도 도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넌 그 집안이랑 결혼하면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사는 게 중요하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라면을 먹었다. 빗소리만 방을 채웠다. 도식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내가 숨긴 게 하나 있다. 현우가 아버지를 바라봤다. 도식은 침대 밑으로 손을 뻗었다. 먼지 쌓인 오래된 노트북을 꺼냈다. 먼지를 털어내고 부팅했다. 이게 뭔데요? 보면 알 거다. 화면이 켜졌다. 여러 개의 폴더들. 도식이 그중 하나를 클릭했다. 현우의 눈이 커졌다. 수십 개의 해외 계좌 내역. 투자 포트폴리오. 법인 설립 문서. 그리고 숫자들. 너무나 많은 숫자들. 이게 2000년대 초반이었어. 도식이 말했다. 난 그때 중국 부동산에 투자했어. 친구 하나가 베이징에 있었거든. 그 친구 말만 믿고 전 재산을 걸었지. 그게 대박이 났어. 그 다음엔 신흥 기술주에 투자했고 그것도 성공했어. 화면을 스크롤하는 아버지의 손이 떨렸다. 그럼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지금까지 창고에서. 도식이 쓸쓸하게 웃었다. 돈이 있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더라. 사람들이 달라지더라고. 갑자기 친구들이 생기고 친척들이 나타나고 다들 날 보는 게 아니라 내 돈을 봤어. 그래서 난 그냥 조용히 살기로 했어. 돈은 해외 계좌에 넣어두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지. 도식이 숫자를 가리켰다. 지금 여기 있는 게 환율로 계산하면 대충 5천억 정도 돼. 현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5천억이요? 투자 수익이 계속 불어났거든. 근데 이제 보니까 그 돈 쓸 때가 온 것 같다. 무슨 말씀이세요? 도식의 눈빛이 변했다. 평생 고개 숙이고 살던 남자의 눈이 아니었다. 널 무시한 놈들한테 뭐가 진짜 힘인지 보여주는 거지. 현우는 화면을 응시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다. 어떡해요? 도식이 다른 파일을 열었다. 엘링턴 그룹의 주식 차트가 나타났다. 주식 시장은 공개되어 있어. 누구든 살 수 있지. 그리고 51%를 확보하면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어. 현우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하지만 이건 합법인가요? 완전히 합법이야. 우린 공개 시장에서 주식을 사는 거야.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익명으로. 들켜도 상관없어. 그때쯤이면 이미 다 끝나 있을 테니까. 도식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현우야, 세상은 힘이 있어야 존중받아. 오늘 우린 그 힘을 만드는 거야. 현우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작하죠. 엘링턴 그룹 본사. 유리와 대리석으로 지어진 초고층 빌딩의 50층 회장실. 브렌틀리 서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주가가 왜 이 모양이야? 정체불명의 펀드가 우리 주식을 대량 매입하고 있습니다. 재무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누구야? 추적이 어렵습니다. 케이맨 제도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당장 막아. 이미 20%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브렌틀리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마에 땀이 맺혔다. 한편 서울 외곽의 작은 사무실. 현우와 도식은 여러 개의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지금 매수하면 25% 확보됩니다. 현우가 말했다. 좋아. 실행해. 현우는 마우스를 클릭했다. 매수 버튼. 거래 체결. 컴퓨터 음성이 울려 퍼졌다. 아버지, 정말 괜찮은 겁니까? 괜찮아. 우린 숫자를 정확히 계산했어. 저쪽은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정말로 차트의 선이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이제 며칠만 더 있으면. 사흘이 지났다. 엘링턴 그룹 긴급 이사회. 재무이사가 보고했다. 회장님 익명 펀드가 51%를 확보했습니다. 방안이 얼어붙었다. 뭐라고? 경영권이 넘어갔습니다. 브렌틀리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누군지 밝혀내. 당장. 상대방이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이틀 후입니다. 브렌틀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평생 쌓아올린 제국이 무너지고 있었다. 임시 주주총회 당일. 엘링턴 그룹 본사 대강당. 수백 명의 주주와 언론사 기자들로 가득했다. 브렌틀리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자리는 일부 세력의 불법적인 경영권 탈취 시도에 대해. 바로 그때 뒤쪽 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현우와 도식이 정장 차림으로 입장했다. 홀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 사람들 누구야? 아, 저 남자 결혼식 박차고 나간 사람 아니야? 경호원 2명이 앞을 막아섰다. 여긴 관계자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단상 위에 이사회 서기가 마이크를 잡았다. 잠깐만요. 서기는 서류를 확인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강현우 씨, 강도식 씨. 익명투자 펀드 피닉스 캐피탈의 법적 대표자이십니다. 홀이 얼어붙었다. 엘링턴 그룹 지분 51%의 실소유주이십니다. 카메라 셔터음이 폭발했다. 플래시가 쏟아졌다. 브렌틀리의 눈이 커졌다. 너. 관중석 한쪽에 앉아있던 라이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봤다. 현우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다. 모든 카메라가 그를 따라갔다. 브렌틀리가 소리쳤다. 사기야. 이건 명백한 사기다. 사기는 당신이 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단상 위에 던졌다. 대형 스크린에 문서들이 투사되기 시작했다. 엘링턴 그룹 분식회계 내역 2018년부터 2024년. 비자금 조성 증거. 불법 해외 송금 내역. 홀이 술렁였다. 현우가 말했다. 엘링턴 그룹은 지난 6년간 총 3천억 원의 분식회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회장 개인 명의로 2천억 원의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거짓말이야. 브렌틀리가 소리쳤다. 증거가 있습니다. 현우는 노트북을 열었다.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에서 브렌틀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돈은 어차피 세금 안 낼 거니까 해외로 빼. 알겠어. 홀이 아수라장이 됐다.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회장님, 이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브렌틀리는 당황한 채 뒤로 물러섰다. 이건 조작이야. 조작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이미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사 한 명이 일어났다. 회장 해임 안건을 상정합니다. 제청합니다. 서기가 마이크를 잡았다.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하나 둘씩 손이 올라갔다. 압도적 찬성이었다. 가결되었습니다. 브렌틀리 서회장은 즉시 해임됩니다. 브렌틀리는 무너졌다. 경호원 2명이 그를 부축했다. 안 돼, 이건 내 회사야. 그는 끌려나갔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다. 새 임시 회장 선출을 제안합니다. 최대 주주 강현우 씨를 추천합니다. 찬성합니다. 만장일치로 강현우 씨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현우는 단상에 섰다. 마이크를 잡았다. 엘링턴 그룹은 오늘부터 변화합니다. 우리는 무너뜨리러 온 게 아니라 바로잡으러 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더 커졌다. 라인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가 버린 남자가 이제 자신의 아버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 있었다. 일주일 후 엘링턴 그룹 회장실.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다. 현우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도식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다. 적응 좀 됐니? 아직은 현우가 피곤하게 웃었다. 낯설어요. 당연하지. 한 달 전만 해도 창고에서 일했으니까. 아버지, 전 이 자리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냥 아버지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도식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 이 회사를 제대로 만들어.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회사로. 기자회견장. 수십 개의 카메라 앞에 현우가 섰다. 엘링턴 그룹은 전면 감사를 진행합니다. 부패에 연루된 모든 임원은 즉시 해임됩니다. 그리고 직원 처우 개선과 투명 경영을 약속합니다. 기자 하나가 손을 들었다. 회장님, 복수가 목적이었습니까? 현우는 잠시 침묵했다. 아니요. 정의가 목적이었습니다. 엘링턴 그룹 사옥 로비. 직원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 뉴스를 보고 있었다. 창고 노동자에서 대기업 회장으로. 강현우 신임 회장의 극적인 행보. 드디어 제대로 된 회장이 왔네. 주가도 반등했대. 직원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다. 한 달 후, 도시 외곽의 호숫가 별장. 현우와 도식은 데크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호수에는 석양이 비쳤다. 이제 뭐 할 거니? 회사 정상화하고 그냥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아보려고요. 제대로 된 사람. 네.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사람을 잃지 않는 사람이요. 도식이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잘 컸구나. 바로 그때 차 한 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낡은 경차 한 대가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라이가 내렸다. 명품 옷 대신 평범한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들어와. 별장 거실. 라이는 소파에 앉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미안해. 그날 당신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했어. 현우는 창가에 기대선 채 대답하지 않았다. 난 겁쟁이였어. 우리 집안 체면만 생각했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하지 못했어. 라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지금 구속됐어. 회사는 엉망이 됐고, 다 우리가 한 짓이야. 근데 그녀는 고개를 들어 현우를 바라봤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긴 침묵이 흘렀다. 호숫가에서 새소리가 들렸다.
현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라희야. 응. 복수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야. 나는 이미 선택했어. 돈과 권력이 있어도 사람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기로. 그리고 너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사람을 버렸어. 체면을 택했지. 라이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사람은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야. 라이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럼 잘 살아. 그녀는 일어나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 섰다. 현우야. 응. 나중에라도 내가 변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 현우는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라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다. 석양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현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차 시동 소리가 들리고 곧 멀어졌다. 도식이 거실로 들어왔다. 괜찮니? 네. 후회 안 해? 현우는 미소 지었다. 전혀요. 호숫가 데크.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주황색으로 보라색으로 물들었다. 현우와 도식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아버지. 응? 제가 오늘 배운 게 있어요. 뭔데? 가장 큰 성공은 모든 것을 가졌을 때도 사람을 잃지 않는 거래요. 도식이 아들을 바라봤다. 잘 알았구나.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까. 도식의 눈가가 붉어졌다. 고맙다. 두 사람은 맥주잔을 부딪혔다. 딸그랑 소리가 호숫가에 울려 퍼졌다. 새들이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다. 돈도 권력도 복수도 아닌 존엄을 지킨 사람들의 평화. 호숫가의 작은 별장. 데크에 앉은 두 사람의 실루엣. 그리고 그들을 감싸는 석양.